오늘 정말로 이제 좀 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는데 그 조은석 특검이 이제 박지영 특검부가 브리핑을 하는데 굉장히 농도가 높은 화를 냈다고 봐도 무방한 비판을 했는데 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랬냐면은 바로 언론 보도 때문에 그랬는데 그 공보 브리핑을 한 내용만 보면은 어디 언론을 지칭하는 건지 모르실까봐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조선일보가 조간신문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증거 못 내놓고 무리수 3대 특검 구속영장 절반은 기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여기서 특검의 심기를 건드린 대목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내란 사건의 경우 특검 측이 언론 브리핑에서 구체적 혐의를 공개하며 분위기를 띄우면 민주당이 법원을 상대로 영장 발부를 압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참지 못한 조은석 특검이 한번 특검부한테 이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라고 했을 것이고 조은석 특검이 어떤 입장을 내놨냐면 오늘 박지영 특검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란 특검의 공보관으로서 제가 구속영장 심사 전에 브리핑에서 구체적 혐의를 공개할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률가가 쉽게 얘기하면 공소제기라는 법률가가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언론사를 상대로 특정하게 제기를 한 상황인데 네. 요 입장을 접한 조선일보가 많이 쫄았나 봐요. 문장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내용을 어떻게 바꿨냐. 특검 측이 일부 혐의를 공개하면 민주당이 법원을 상대로 영장 발부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특검 설명도 하나 달아줍니다. 특검 측은 따옴표 열고 닫고 특검법에 따라 원칙대로 하는 것일 뿐이라 입장이다. 야, 반복되고 있다더니 경우도 있다로 바뀌고 아까도 예를 들면은 뭐 분위기를 띄운다더니 그런 내용 쏙 빼고 일부 혐의를 공개하면 일부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정말로 구차합니다. 구차해. 지금 보니까 이런 거 제일 선수가 조선일보 아니에요? 강하게 쓰는 미리 했는 게 받아가지고 맞아요. 네. 받아가지고 슬쩍 흘리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반발하거나 이러면은 다시 또 받아서 사안을 키우고 이거 선수로 하는 데가 그럼요. 조선일보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제일 잘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잘 쓴 거예요. 아, 본인들 이거 맨날 하는 그렇게 일이니까. 보이는 거지. 자기가 네. 볼 때는 아 저쪽이 특검이 한 마디만 하면은 민주당이 막 압박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아 우리가 옛날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쓰네 이렇게 의심하겠지. 뭐 눈에 뭐가 보인다고. 네. 근데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감사원에서 유병우가 슬쩍 흘려주면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그게 그 저 월성 원전 폐로하는 문제 가지고 산자부 수사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렇게 했던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조선일보하고 손발 맞춰가면서 했던 거예요. GP 보도도 사실은 뭐 다 그랬다는 의혹이 맞잖아. 있지 다 않습니까? 그런 거야. 지금. 네. 기본적인 원흉이 조선일보야. 네. 자기들이 다 매번마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이 하는 것도 다 조선일보를 거쳐서 다 나가는데 네. 그래놓고 또 지금 저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찔끔해가지고 문장을 슬쩍 바꿔놓잖아. 아유, 진짜로. 예. 현직 피고인이자 전직 영부인이었던 분께서 그 조선일보에 대해서 맞아. 했던 말이 있었죠. 어. 그 말이 떠오르네요. 목숨 걸고 내가 목숨 걸고 시킬 거야. 이분 뭐 하시나요, 우리 건 의원님? 그리고 사실 영장 근데 기각률 조선일보는 이 속도 없어. 근데 그런 사람 살리겠다고 지난번 그 탄핵 국면에서 처음에는 불법 계엄이라고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윤석열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조선일보가 태도 싹 바꿨잖아. 그런 여사 지키겠다고 참 속도 없어 조선일보는 여사를 진짜. 지키려고 한 건 아니겠죠. 네, 보수를 지키려고. 네, 영장 기각률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영장 기각률이 정상이었다면 저는 집을 샀을 겁니다. 제가 집이 없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고 사실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취재가 되어서 나오는 혐의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장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오고도 남았어요. 나와야죠. 근데 그게 매번 안 나오고 그렇게 뭐 그래. 그분들의 주장대로 특검이 좀 부실하게 했다고 칩시다. 박성재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해요. 아직도 수사가 안 끝났어. 네. 새로운 수사가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한독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독수 박성재를 어떻게 설명할 아니 제가 거야. 쉽게 얘기해 저도 이제 그 검찰법원 다 출입해봤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대검 중앙수사부가 있었을 때 지금 뭐 특검과 비슷한 위상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이렇게 활발하게 수사할 때 법원이 영장 기각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죠. 네. 그 기억해 보세요. 그 지금 지금 현 여사님 그 10만 원 카드대 영장이 몇 개가 나왔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 대통령에 대한 영장 개수만 따져 본다고 하면
아마 그거 종이로에서도 거의 그냥 탑을 쌓을 정도로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맞아요. 이제 그런 말 그대로 영장 기각이 검찰 입장에서 부당하게 있었다 과거에. 네. 그럼 조선일보가 어떻게 합니까? 또 바로 치료 들어갑니다. 그쵸. 이 영장 기각한 재판부의 부당성들을 검찰 수사기관 입장에서 정말 면밀하게 잘 기술을 해주는데 그런 조선일보가 갑자기 특검 수사 이렇게 마음에 안 드나 봐. 영장 이렇게 많이 기각되는데 이런 수사가 엉터리다. 이런 식으로 경강부회를 하다 보니까 특검도 너무 화가 나서 네. 오죽하면 언론 상대로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정부 광고 좀 끊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당근만 먹었으니까 채찍이 필요해요. 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좀 아쉬운 거는 그래서 하필이면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이 최근에 구설이 있는데 네. 그 문제를 하고 많은 언론 중에서 물론 전화를 우연하게 받은 걸 가능성이 높지만은 받고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나하고는 무관한 문제라는 설명을 왜 조선일보에 했어야만 하는가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네. 제가 그 김현지 그 비서관의 부속실장의 행적을 다룬 조선일보 제목 몇 개만 불러드릴게요. 방금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사설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정권이 이렇게 움직였나 또 사설입니다. 네. 심각한 현지 누나 논란 약속한 특별감찰관 직급 임명을 나머지 기사인데 국가마 김현지 빼주기 인사 성남 라인으로 돌려막았다. 하물면은 김현지는 상명대 물음표, 신구대 물음표, 이번에는 학교 논란 이런 기사가 수두룩 빽빽한데 그 전화를 왜 받아야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뭘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했는데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게 아마 네. 우호적인 언론이랑 했으면 짜고 친다, 면죄부 준다 이런 얘기 나올까봐 어떻게 보면 강행 이런 돌파, 사람 얘기 들었구나 보니까 강행 돌파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 여사님의 그 발언을 좀 생각을 해보고 네. 그거를 좀 반영해서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좀 서운할 만한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수진영에서 김현지 실장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보도한 거 보면 계속 그 뭐랄까 근거 악마를 없는 했죠, 마타도와의 솔직히. 예. 분위기를 그렇게 계속 풍겨.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적으로 무슨 관계야? 뭐 네. 그들 지금 뭐 극우가 막 온갖 막 유튜브에서 떠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아니 조선일보의 취재력으로 김현지 실장 어느 대학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그럼 그 동안에 그렇게 했어? 너 어이가 없어 정말. 이 김현지 실장 어느 대학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아 신구대 뭐 이런 얘기를 해? 네. 아직도 남아있던데 그 제목이. 예, 말 같지도 보니까, 않은데. 예. 그러면서 알면서 은근히 계속 뭔가 냄새 피우듯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던 조선일보를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김현지 실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응대를 해줬다? 그러면 다른 매체 입장에서는 진짜 다리 풀릴 입장에서 그렇죠. 기자들 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김현지 실장이 좀 더 당당하게 나서서 메시지를 인터뷰를 전달하면 하든가, 돼요. 아니면 하면 대변실 되지. 통해서. 예. 근데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뭔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리고 김현지 실장이 그 조선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한 모양이에요. 통화가 어떻게 됐는지 성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주 유탄을 맞았다. 이 표현도 별로 안 좋아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김남국 그 전 비서관이 얘기했던 얘기를 해명을 한 거죠. 이렇게 쉽게 얘기를 얘기해서. 했다 예. 그러고 코멘트가 나온 게 이것 말고 나온 게 너 서로 그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해서 서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렵다. 언행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 코멘트가 이게 세 개가 다야.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전화 받아주면서 조선일보한테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네.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경향이랑 하지. 조선일보랑 할 거. 저희는 근데 그 얘기 오해할까봐 내가 이 얘기를 안 꺼낸 거야. 뭘 오해해요? 경향이 이런 사적인 아주 사소로운 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않아요. 경향은. 아 그래요? 구기현 기자는 서운하거든요. 좀 열받더라고요. 아니 기껏해야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네. 거창하게 명분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떡해. 우리 시청자들 앞에서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정확하게 네. 진실만 얘기해야 됩니다. 서운할 지금. 순 있죠. 맞아 서운하지. 아니 그러니까 차라리 작은 인터뷰라도 네. 경향하고 해가지고 그냥 딱 정확하게 코멘트 맞아요. 딱 타가지고 성의 그냥 있게. 자기 입장을 딱 또렷하게 얘기해주면 돼요. 이거는 기사 클 필요도 없어. 근데 조선일보는 막 온갖 막 물을 타가지고 코멘트 겨우 몇 개 따주는 거 가지고 인터뷰한 것처럼 해서 단독 이렇게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 이건. 앞으로는 김현지 실장께서도 현명한 판단에 근거해서 네. 받을 전화는 받고 안 받을 전화는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네.